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 또 이 선생님과 함께 저번 시간에 송도에 이어서 청약에 관련된 소식, 분양에 관련된 소식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청약 뽀개기 도사들 코너입니다. 자, 오늘 같이 뽀개볼 지역은 이 경기 광주입니다. 거기에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6월에 분양한다고 했는데 7월로 밀리고 8월로 밀리고 또 9월로 밀렸다면서요. 예, 홈페이지에 보니까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단지고요. 이미 여러분들 블로그나 유튜브 통해서 들으신 분들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에 뭐 비슷한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단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보시고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그래서 지금 당장 떠나라 초월역 힐스테이트라고 하셨는데 제목이랑 제 느낌이랑은 좀 맞지 않는데요. 네. 네, 일단 여기 이거는 좀 느낌 같아. 경기 광주 같아요. 네. 경기 광주 아니잖아요, 근데. 예, 아닙니다. 해외에서 사진이죠. 네. 네, 약간 경기 광주가 푸릇푸릇하거든요. 산지도 많고 계곡도 있고 네. 1급수가 있고 맛있는 거 많고 네. 살기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떠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휴가 다녀오셨나요? 아직 못 갔습니다. 요새 너무 바빠서. 네. 아, 맞아요. 요즘에 또 송도랑 다산 대시양, 그쵸? 네. 아파텔 네.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시죠. 네. 네. 그래서 요즘 바쁘신데 당장 떠나시고요. 빨리 떠나시고요. 네. 오늘은 초월역 힐스테이트 한번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오늘 청약 현장에서 판교 접근성, 역세권, 대단지, 1군 브랜드, 비규제 이렇게 강점을 적어 놓으셨는데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일단 판교 접근성 얘기를 하셨는데 경강선 때문에 판교와 가깝게 갈 수 있죠? 그렇죠. 이게 광주가 사실 이 판교 접근성 없으면은 시체인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가장 큰 강점이죠. 판교를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지역은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세권을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세권은 아니에요. 도보로 15분, 다리가 좀 길고 걸음이 빠르신 분들은 10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여기 보니까 한 1km 정도 되는데 네네. 제 걸음으로 한 7분 걸릴 것 같은데 네, 7분 예상합니다. 이 정도면 역세권이지. 평소 걸음이 워낙 빠르셔가지고. 네. 그리고 이거 주변에 바로 옆에 또 학교 있잖아요. 중학교 있잖아. 맞습니다. 근데 초등학교가 좀 먼 게 흠이고. 네. 그래서 사실 이 지역이 학군이나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지역은 사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 기반이 있고 나중에 차차 좀 가격이 좀 키 맞추기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보고 베드타운의 성격을 지니면서 신혼부부나 자본이 아직 적게 성장되신 분들은 여길 거쳐가는 계단 정도로 삼으시면 엑설런트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도 우리가 장점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자, 1군 브랜드. 지금 브랜드 평판 1위가 삼성물산이었는데 이제 힐스테이트로 지금 넘어왔죠. 맞습니다. 그래서 1군 브랜드의 가치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라는 그렇죠. 게 이게 제일 강점이죠. 네. 비규제의 가장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요새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들이 쉽게 매도가 안 되고 또 대출, 그쵸. 대출이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인데 비규제이기 때문에 전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규제 지역보다는 더 조금 자유롭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강점이지 않을까. 강점이지 않을까가 아니라. 네, 다주택자분들도 이거를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무주택자분들이 여기에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쵸. 3기 신도시 청약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경쟁률이 네. 말이 되나 그게? 3기 신도시 기다리신 분 정말 많을 텐데 실망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쵸.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자 그대로 나오잖아요. 3기 신도시의 그 문은 되게 좁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3기 신도시 희망을 가지시고 무주택자를 유지하면서 지금 세월을 보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소수만 3기 신도시를 이용해서 그간의 시간의 차익을 다시 얻어간 거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바로 당장 전세가가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밀려나는 인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고, 사실 저는 여기 이 현장을 임장을 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임장을 가면은 사실 이게 넣기가 선뜻 예,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건 사실 이런 지역들도 지금까지도 많이 올랐고 사실 앞으로도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임장을 안 가보시고 호불호가 좀 갈리겠지만 그것을 좀 기회 삼아서 네. 좀 청약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모르겠어요. 드립니다. 요즘에 이게 전략인지 아까도 모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분양이 2월에서 7월 밀리고 8월 밀리고 계속 그러면서 관심도는 좀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예전에 그냥 그대로 했으면 경쟁률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왔을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100대 안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경쟁률을 또 여기도 높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수도권에 분양이 없거든. 특히 서울에는 분양이 없어서 여기에 쏠리는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분양시장도 사실 거의 이제 끝물에 가까워지고 있다. 네. 그 안에서 또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광주에 또 이 분양을 하는 이 현장이 지금 광주에서 관심도가 1위예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저 사람들 관심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경강선 이전에는 그냥 광주는 분당에 연계된 그냥 생활권 중 하나였고, 요즘에도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은 경기 광주에 타운하우스, 빌라들, 고급 빌라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저렴하게 3억대 분양받는 수영장 딸린 집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어서 세컨하우스로 구매하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 좀 조용하고 그런 동네인데, 지금 좀 바뀌고 있습니다. 경강선이 뚫리고 나서 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하시고, 그래도 임장은 가셔야지. 임장 가서 좀 보시고, 좀 무주택자이신 분은 선택하면 최소한 저는 1억 5천, 2억 정도 프리미엄은 예상합니다. 그렇죠. 안전마진을 깔고 가는 게 2억 이상은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 넣으실 이유가 없다. 네, 그렇게 봅니다. 게다가 이제 비규제다 보니까 여기에 당첨 물량이 상당하거든요. 상당 많으니까 주택이 좀 있으신 분들도 나는 돈이 맞박에 튄다, 좀 더 가지고 가는 주택이 많았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은, 비규제로 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청약 넣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 보는 게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조정지역으로 묶여있는 게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은 지역, 비규제가 이제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는 건데, 네. 이 초월역과 경기 광주역을 사이로 이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초월역이 비규제 지역 중에서는 가장 이제 판교나 이런 중심지와 접근성이 좋은 비규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 경기 광주역에서 내려왔을 때 이제 초월역이 있고요. 초월역에 원래 이제 아파트 라인은 좀 상단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원래 이쪽 라인이 있는데 이쪽 밑에 라인에 생기는 거죠. 네네. 아파트가. 자, 그렇게 되고 가격대를 보면은 지금 용술이 2억대고요. 토평리 3억대고요. 그리고 양벌리 4억대.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평균 가격치가 그냥 4억대 정도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경계선을 해서 얼마 전에 다 분양했었던 상동이나 이런 건 규제 지역이었는데, 얘는 이제 비규제 지역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강점은 베드타운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 아마 판교와 연결되는 라인 중에는 가장 싼 아파트 단지가 이 라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월도 있고 저 끝에 이제 여주까지 있잖아요. 그쵸. 여주 라인과 이제 비견할 정도로 좀 저렴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정거장, 그래서 18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자, 일단 판교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초월역 킬스테이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입주기업 중 75%가량이 판교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고, 또 매출액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이만큼 높다라는 것은 일하시는 분들도 좀 고소득자라는 말이 되는 거죠. 네, 소득이 맞습니다. 높은 분들. 그래서 매출액을 판교 입주기업으로 봤을 때 107조 정도가 된다. 네, 이게 2020년도 기준인데 네.
사실 이 더 중요한 거는 이 매출액이 거의 매년 한 2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올해 그리고 정말 많이 증가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 근데 지금 이 기존에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도 이 정도 성장성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 상단에 보시면은 제2, 제3 그 판교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조성이 되고 나면은 지금의 판교와 또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판교를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판교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뭐 밀려난다고 해서 광주까지 가진 않아요. 뭐 위, 아래로 이동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이 위아래 지금 뭐 구성남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에서는 이 광주까지 많이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항상 말씀하시는 네. 물에다가 예, 네. 이렇게 돌을 던졌을 때 네. 예, 퍼지는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 예, 퍼지는 예, 네. 그런 효과들이 광주로 충분히 많이 들어올 수 있다. 네. 아직까지 월판선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서쪽으로는 퍼져나갈 수가 없어요. 네, 예, 네. 유일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라인이 동쪽이 광주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광주가 앞으로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네. 예, 또 예상합니다. 광주가 좋은 게 주변에 이렇게 계곡이 많고 그리고 맛있는 데도 많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살기가 사실 아예 노년이시던가 신혼부부는 살기 정말 좋습니다. 사실상 가면 뭐 분당에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조금만 나가면 뭐 자연과 같이 어우러진 식당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카페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살기 네. 좋습니다. 예. 그 카페 바로 도보 슬리퍼 거리로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자, 엄청 좋은 메리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 제2 테크노, 제3 테크노밸리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업무 지역이 이만큼 또 증가를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제일 판교보다 더 이제 큰 업무 지구를 갖게 되는 건데, 완성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 뭐 지금 사실, 경기 광주에 그 수요들이, 실제로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 늘어난 전입이 온 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성남, 판교, 요 라인에서 많이 들어오시니까 아마 이 업무지구가 더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광주까지 퍼져나오는 힘은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저평가 상태가 아직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한 9억 선까지는 파죽지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신축 기준으로 해서. 네, 그래서 아직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시세가 얘기함과 동시에 지금 나오는데 자, 일단은 이쪽 라인이 이제 중심이죠. 중심으로 해서 판교, 네, 판교 라인,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제 초월, 우리가 보는 이쪽인데, 가격 차이가 이제 4억대였죠. 근데 보시면 중심인 순회동, 정자동, 네, 서현동, 이때 보시게 되면은 거의 이제 평균 가격입니다. 이거는 네, 호갱노노의 평균가로 뜨는 거예요. 뜨는 금액인데 뭐 15억 네, 넘어갔고요. 그리고 판교 같은 경우에도 뭐 20억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에도 뭐 15억대 근접해서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해봤을 때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분양가로 우리가 론을 했을 때 초월역 힐스테이트 예상 분양 어느 정도 보세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싸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예, 분위기 이상 뭐 한 4억대 후반, 4억대 중반 나와주면 정말 땡큐고요. 저도 4억대 후반 정도 나올 네. 것 같아요. 4억대 후반에서 또 놀라게 막 5억대 초반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충분히 분양이 네, 다 되죠. 프리미엄 2억 이상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도 프리미엄 합해도 얹어도 반값밖에 되지 않는다. 네. 그러면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내정거장이고 여기에 있는 뭐 중간에 내리면 뭐 세정거장이면은 뭐 이쪽 라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저평가가 풀리기 위해서는 한 9억까지는 빠르게 가지 않을까 이런 그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상승률을 한번 볼게요. 1년간 최근 1년간이니까 자, 백현동 판교의 이제 대표 백현동이 이걸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서울하고 수도권 제가 얘기했을 때 영상에 비싼 곳의 수익률보다는 외곽 지역 수익률이 높고 실수요 장세는 그런 양상을 띌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작년 20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위가 고양시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베드타운 성격 중에 또 신축이 많이 들어간 지역, 그리고 교통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지역이 저렴했던 지역이 많이 올랐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현동이 어떻게 메인인데 20%고요. 위에 있는 뭐 성남 쪽 라인으로 보면 30%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
분당도 이제 30%대, 뭐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올랐고요.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기 외곽 지역 보이시죠? 제가 머리 때문에 지금, 네, 이게 지금 안 보이실 텐데, 요거를 제가 좀 약간 치울게요. 초월이 55%예요. 이거 구축 아파트 기준이잖아요. 아직 신축 나오기 전이니까. 그쵸. 이 구축 아파트들도 얼마나 저렴했다는 거야. 그렇죠? 저렴했으니까 이게 거의 절반 수준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그래서 여기에 미리 그냥 사놓으신 분들, 좀 떠밀려가지고 그냥 사야겠다 사신 분들은 진짜 선구안이 있었던 거지. 그쵸. 그리고 태전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태전도 이게 역세권에서 정말 멀잖아요. 네. 근데 교통으로 해서 판교나 아니면은 분당에 그 서비스직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네네. 제가 아는 분도 미용실 하는 분인데 이쪽은 이제 차량으로 가면은 얼마 거리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이 좀 저렴했어요. 지금은 이제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 작년에, 그러니까 1년 전에서 30% 올라왔잖아요. 네네. 작년에 내가 추천을 했었거든. 근데 뭐 오지게 말 안 듣더라고. 네. 뭐 여기 없잖아요. 차 타고 다닐 거잖아. 어쨌든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도 저평가된 지역이고, 여기도 저는 막 딴 거보다는 주거벨트 라인이 좋고 병강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역세권 주변 아파트들도 개선되고 인프라도 좋아질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에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이만큼 싼 데가 없어요, 지금. 인접시에서 아직까지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당연히 이거는 지금 광주시에서 관심 아파트 1위죠. 저렴하기도 하고요. 분양이 지금 없는, 수도권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비규제 지역이고요. 자, 초월역 도보 12분 정도 거리고요. 초월 중 바로 보시면 옆에 있고요. 도곡초는 여기에 조금 건너가가지고 가시면 있고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편이고, 근데 배산 임수의 지형을 가지고 있다. 뭐만 하면 다 아파트 배산 임수인데 여기 일단 천이 흐르죠. 곤지암천 흐르고 여기 이제 산지가 있죠. 이게 무슨 산인가요? 백마산입니다. 백마산. 백마부대. 네, 백마산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변 시세 한번 볼게요. 시세를 보면 정확히 알겠죠. 우리가 이 시세를 볼 때는 이전에 지금 2000년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를 기점으로 보고 최근 분양한 광주 초월역 한라비발디, 예, 이걸 보면은 답이 나오거든요. 23년 입주.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최근 매매 거래가가 4억 5천, 그쵸? 예, 이렇게 맞습니다. 시키는데 이게 지금 분양가 아닙니까? 예, 맞아요. 네, 분양가고 밑에 네. 이제 프리미엄이에요. 그래서 7억 1,800 이렇게 올리셨고 지금 여기서 그 28평형, 뭐 30평 바로 직전, 네. 뭐 이런 게 이제 피가 2억 정도 네. 붙어 있는 상태예요. 1억 차이가 나는 거죠, 30평대랑.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이것도 아마 전화해 보면 손피 거래일 거예요. 이제 그 단기 거래 세율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이 나와 있는 금액보다도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바로 옆에 초월역 모아 레미도이 파크 힐스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한 2년차 아파트가 7억대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2020년. 네, 그래서 7억대. 네, 이런 아파트들도 지금 물건이 없는 상태라서 네. 지금 새로운 실거래가가 써지면은 7억대로 바로 찍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 레이스 9억까지 간다니까요. 예, 그니까요. 500세대밖에 네. 안 되잖아. 500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초월역 한라비발디가 1000세대, 딱 1100세대. 네. 근데 이 정도 프리미엄이고 입주가 23년이니까 피는 좀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거의 뭐 김포랑 약간 비교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프리미엄이 지금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모닝스카이 얘는 뭐야? 400세대가 안 되는데 네. 지금 뭐 5억대. 그쵸. 예,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 5억대입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뭐 분양가 이상은 된다라는 걸로 집어 넣으신 거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물건들이 몇 개가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이 위쪽 다 보여준 거네. 그쵸. 다 벗겨놨네, 초월을.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지금도 프리미엄이 굉장히 세지만 이쪽 지역 특징이 뭐냐면 광주에서 학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기존 인프라가 좀 약하기 때문에 네. 예, 우리 힐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에 학교가 있잖아요. 예, 도곡초 같은 경우에도 지도상 좀 멀어 보이지만 도보로 한 5분 정도면은 갈 수 있는 학교고요. 네. 초월중학교는 이거 그냥 학교 가기 전에 애들 개구리 잡고 바지 잡고 네, 올랐는데 맞습니다.
와, 이거 뭐 꿈의 학교 아닙니까, 이거? 네, 맞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네. 이거 신혼부부가 사가지고 애 초등학교 전까지 딱 키우고 분당 올라가면 스토리가 맞는데, 라인이. 네. 네, 맞습니다.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판교에서 일하면서. 이거라도 당첨되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넣으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무주택자, 1주택자까지는 무조건 넣으셔도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보고요. 또, 이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거 사셔도 돼요. 뭐, 2파는 세상 이런 거 사셔도 됩니다. 사실 5억 되면 사도 돼요. 그쵸. 아직도 사죠. 네, 사도 돼요. 사도 비교적 지역이니까 여러분들 소유만 하시면 돼. 임대 껴놓고. 그러니까 뭐 갖고만 주택 있으면 있으신 돼요. 분들도 이거 사봤자 취득세 준 거 없고. 그쵸? 제가 볼 때 1주택 같은 경우에. 구축 기준으로도 한 6, 7억까지는 가요. 제가 봤을 때. 네, 물론 제 얘기 듣고 그냥 사시면 안 됩니다. 가보셔야 돼요. 네,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가격에. 저는 미래를 좀 생각하는 사람인 거고, 가서 보세요. 가재도 한번 잡아보시고. 네. 자, 이렇게 되고. 자, 광주에 또 제가 먹으러 막 갔을 때 다 1급수더라고. 네, 이제 물고기도 다 1급수 물고기 살고 그렇더라고요. 그쵸. 사슴목장 이런 거 보기 되게 힘들잖아요. 아, 좀 요즘 허한데 사슴목장 가야겠네. 네. 네, 그런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가 몇 개 없는 거를 아예 네, 다 그냥- 빨개 벗기셨네요. 네, 네, 다 그냥. 다 그냥 어느 정도 시대인지 네. 너무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까지 또 예, 초월력 하셨네요. 초역세권이죠. 네, 네. 바로 여기 붙어 있는 거. 네. 요것도 지금 2004년 네. 이때 지어진 롯데캐슬하고 낙천대 이렇게 네. 했는데 이게 지금 물건이 하나밖에 없고요. 그것마저도 1층이에요. 물건이 없으니까 그냥 네. 던져놨네요. 지금 네. 최근 실거래가가 5억 초반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경우 가능했던 게 뭐냐면 초역세권이라서. 예. 여기 모닝보다는 더 약간 위에 올라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초월 롯데캐슬도 지금 5억 8천 이렇게 가격대가 올라와 있네요. 네. 중복매물 빼면 요것도 딱 두 개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다 근데 1층이잖아 지금. 예, 다 1층이고. 중복이네 중복.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도 신축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초월역 에스테이트다.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 개요 보겠습니다. 이게 또 블록에 나눠져 있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블록 나눠지면은 청약일을 나누거나 이런 케이스가 좀 있고 예, 당첨일을 따로따로 넣을 수 있게끔 해주는 데도 있고. 그쵸. 네. 일단은 이게 나뉘게 돼가지고 네. 두 개 다 청약이 가능하다 하면은 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광주에 사시는 분들한테 100%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거의 이런 경우에는 광주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돼요. 왜냐면 기회를 뭐 다른 분들보다 2배를 더 갖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뭐 광주에 산다 그러면 네. 거의 당첨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확률이 진짜 높겠다. 그쵸, 확률이 좀 광주에 높아지죠. 살면은 확률이 진짜 높겠다. 그래서 제발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자기 동네는 잘 안 넣어. 네, 맞아요. 자기는 자기 동네를 저평가한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광주에 사시는 제 지인분도 계신데, 굉장히 외진 곳이라고 하면서 좀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미래를 봤으면 좋겠다. 광주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마지막 기회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나한테 좀 우선권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내 집 마련 이런 데서 해야 됩니다. 자꾸 3기 신도시 기다리고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뭐 하시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네. 진짜 기회거든요. 기다렸다가 2028년 입주하고 분양가도 본분양 본취향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비싸고. 아, 그쵸. 그렇게 된 거예요. 예상 분양가도 일부 지역은 비싸다는 논란이 있었죠. 예. 자, 그래서 초월읍 이쪽에 있고요. 이게 20층까지 지어지고 15개 동 계획이 돼 있고요. 네. 또 뭐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제 물량도 상당수 있다 네. 보시면 되고 블락을 나눠서 뭐 1블락, 2블락 이렇게 돼 있는데 커뮤니티가 뭐 1블락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뭐 나눠서 넣겠죠. 네. 블락마다. 그쵸. 운동시설은 열로 놓고 도서관은 열로 놓고 이런 식으로 네. 나뉘게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는 아파트 값도 약간의 차이가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상은 4억 중후반 되셨는데 저는 5억 초반까지도 나올 수 있다. 희망 분양가입니다. 네, 예. 나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 예. 있고요. 여기가 다 이제 주거개발진흥지구로서 앞으로도 이쪽 라인, 경강선 라인은 미래가 좀 밝을 것이다. 네. 밝고 싶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교통이 이 단지에는 장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교통적인 부분 더 보겠습니다. 일단은 성남 장원간 고속도로를 통해서 뭐 여기저기 갈 수 있거든요. 뭐 분당이고 어디고 갈 수 있고.
자, 항동, JC 등 통해서 강남 그리고 수도권 이동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망도 잘 돼 있다는 거죠. 네. 지금 항동 보니까는 얼마 전에 뭐 방송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 광고도 보거든요. 저는 프리미엄 안 해요. 저는 광고를 어떤 게 들어오는가 항상 봐요. 근데 그 김대희 개그맨이 항동 선전한 거 봤어요? 아니, 저는 못 봤습니다. 요즘 뭐 레지던스 뭐 오피스텔인가 하여튼 뭐 광고하는데 항동 그 연예인들 그 영화 나왔던 거 패러디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던데 그게 향동인지 항동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 수서, 광주, 복선, 전철, 예정. 요거 예정돼 있네요. 예. 그리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있는 거. 그래서 서울 안성 구간 22년 개통 예정. 예. 그리고 월판선 26년 개통 예정. 그래서 월판선이 개통되면 이제 초월에서 안양이죠? 예. 웃어났네요. 안양, 뭐, 안양 하는 거 인사방처럼. 안양, 광명, 시흥, 인천까지 이제 1시간 내외의 거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또 월판선이 또 굉장히 빠른 광역철도기 때문에 뭐 KTX급은 아니지만 네. 거의 뭐 평균 시속이 80km 가까이 되는 네. 그런 거라서 기대를 좀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네. 근데 여기는 인프라를 따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쵸, 사실 전혀 다른 네. 위치죠. 판교는 워낙 강성이 세서 인근까지 갈 수 있지만 광명하고 안양이 같이 놀기 때문에 네. 시흥하고 뭐 인천 좀 다 따로 놉니다. 예. 네, 다 따로 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 개통된다고 다 끌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초월이 이제 판교의 동생이다.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인구 이동을 보여주는 거죠. 네. 1년 동안 인구가 네. 어떻게 이동했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저는 그 서울에서 좀 밀려난 인구들, 네. 그리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그래도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네, 최근 들어서. 네. 네, 거기서 이제 이주해야 되는 인구들, 그런 인구들이 어디를 갈 것인가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성남 쪽도 굉장히 개발이 많아요. 네, 신축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성남이 나중에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지금 거의 뭐 신축 기준으로 해서 분당에 가까이 평당가가 지금 형성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좀 밀려난, 원래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이쪽 광주로 많이 이동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개발 때문에도 넘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가격대가 워낙 높아지니까 그쵸. 넘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네. 임차 수요가 좀 많이 넘어오는 것 같아요, 사실. 네, 네. 임차로 계셨던 분들이. 네. 그래서 전출 전입 네. 전입량이 월등히 워낙 많다. 많네요. 네. 성남시. 네. 네. 그리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출이 많고요. 그쵸. 비싸진 동네네. 네. 하남하고 뭐 송파구 네. 여기나고 송파구 송파구에서도 많이 넘어오신다는 거고요. 네. 하남시에서도 이만큼 넘어왔다라는 거고. 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주시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 많다. 네. 광주로 오세요. 이렇게 된 거네요. 네. 근데 광주에서 오히려 용인은 나갔다. 예. 네. 돈 벌어서 용인 간 거 같은데요? 네. 하남도 빨린 거 보면 이거 3기 신도시고. 그쵸. 네. 뭐 이천은 뭐 그거죠. 옆에 바로 네, 또 있으니까. 정과장에 이천이 있으니까. 네. 이천이 인프라는 더 잘 돼 있어요. 예, 지금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주의 인구 유입이 많다. 보시고 인구가 지금 이렇게 됐네요. 네. 늘어났고 웰렌변으로 보면은 실제 아파트 구매층이네요. 중장년층이 많다. 네. 신혼부부 플러스 뭐 40대 뭐 아이들 키우시는 분까지 보통 경제생활 하시는 분들. 그쵸. 예, 네.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죠. 생산 가능 네. 인구가 여기에 많이 살고 있다. 그래서 네. 베드타운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여실히 알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단지가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안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 편법이 난무하잖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삼동의 그 단지도 그렇고 요즘에 그건 불법이 아니잖아. 그 분양권 전매는 안 되지만 네. 그 기한이 풀렸을 때나 이렇게 넘길 때 양도세 조건으로다가 그걸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손피거래라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우리가 6월 달부터 네. 양도세율이 워낙 심해졌어요. 그래서 전매 제한이 가능하더라도
이 매도를 하려면은 77%를 세금으로 내고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우리가 이 손피거래의 뜻이 뭐냐면 내 손에 피를 어느 정도 남겨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한테 세금을 대신 납부하게 합니다. 예, 이걸 그것도 근데 받으시는 분, 사는 분들이 계산 잘해야 돼요. 그쵸. 양도세 엄청 나오시는 분들. 그쵸. 그거를 이제 포함시켜서 매수가액으로 보는 거죠. 매수자분들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매수자분들이 부담하면서 이제 갖고 가시는 거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이 하시는데, 지금 광주 힐스 같은 경우에도 이 전매 제한 6개월 이후에는 자유롭게 가능하기 네. 때문에 이 손패거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당첨이 되신 분들. 선당 후금 아닙니까? 그쵸. 당첨 당첨 되신 먼저 분들은 되셔야 되는데. 예, 세금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막 걱정만 이만큼이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일단 당첨되시고 그 이후에 뭐 손피 거래라든가 혹은 내가 좀 길게 갖고 가겠다 혹은 내가 실입주 하겠다 이런 분들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셔도 놀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가 있는 안정적으로 지역이죠. 거주하면서. 예,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본인이 거주를 해야 여유가 생겨. 예, 네. 자, 보면, 여기, 이거 그림, 이게 그 터인가요? 예, 맞습니다. 오, 알아보셨네요. 네. 이게 터인가요? 이게 딱 보면,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 여기 있는 건데, 네. 여기 아파트들, 아까 설명한, 아파트들이 있는 거고요. 예, 바로 앞에 학교 있고요. 네, 학교, 여기 중학교 있고. 네. 괜찮네요. 이 사이가 이제 천이 되겠네. 네, 안 그죠? 보이죠? 네. 여기에 이제 가재가 한 마리 들어있는데, 제 눈에 보이는데요. 잡으러 가겠다. 음. 네. 자, 조건은요, 일단 청약 통장 12개월 이상, 네, 그리고 세대주, 세대 비규제 지역이니까 세대원까지, 네, 원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리고 주택 보유 제한 일단 없고요. 제한은 예, 제한만 없습니다. 네, 제한 없고, 제한만 없죠. 네, 어쨌든 이거 그래도 점수 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재당첨 제한 없습니다. 예. 이게 비규제 지역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당첨 후 고민 얘기하는 게 재당첨 제한이 없다는 거. 네. 그리고 전매 제한이 6개월. 당첨일 당첨일 기준으로. 기준이고요. 네, 그래서 6개월만 지나면 팔 수가 있다는 거. 네. 자,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없음. 자, 비규제 지역이라서 제출 의무가 없는 게 아닐 텐데 어떻게 봐야 되죠? 일단 뭐 6억 이하기 때문에 네. 예, 분양가가 6억 이상으로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 여기는 없을 없을 것으로 가능성이 네. 높다. 네네 없을 예.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자녀분들도 하기 더 좋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중도금 대출이 세대당 한 건 추가 가능.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 세대당 한 건은 이게 무슨 소리죠? 일단은 이제 규제 같은 경우에는 허그나 뭐 이런 거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5억, 뭐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3억 뭐 이렇게 제한이 있어요. 근데 네. 이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이기 때문에 따로 받는다. 한 건 더 할 수 있다. 그 금액 내에서 한 건 더 추가해서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아이고, 자, 설명 감사하고. 참, 청약 통장 일치금. 네, 이거 맞춰야죠. 예, 자, 경기도 200. 그리고 102제곱 이하의 경우에는 300. 네. 요거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예치금입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 광주시에 계신 분이 100% 우선 공급된다라는 거.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이거 경기도 분들이 거의 다 가지고 가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네. 이 편법이 굉장히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그 편법이 있잖아. 입자 모집 공고 전이니까 네. 일단은 세대를 넘겨놓는 거지. 네, 세대를 전입을 해놓는데 네. 이게 위장 전입이 굉장히 많고 요새 적발도 굉장히 많아요. 이걸 어떻게 찾아내는지 맞아요, 뭐 맞아요.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가 네. 뭐 이게 다 핸드폰 보죠. 사용 내역 뭐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다 찾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옛날에는 사실 이거를 뭐 잘 이게 적발이 안 됐을 때는 이 전입만 해놓고 단기방 같은 걸 많이 구했어요. 고시원이나 실제로 그랬죠. 예, 고시원이나 혹은 뭐 월세가 굉장히 저렴한 거를 뭐 3개월 단기방을 구해가지고 거기다 전입을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거 안 되고요. 그렇게 하셨다가 걸리시면은 예, 안 페널티가 되고요. 엄청 예, 페널티가 크죠. 엄청 크죠. 그래서 안 되고요. 그리고 전세 사시는 분들이 사실 또 이제 잠깐 옮겨놓으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전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대항력 때문에 빼면 안 돼요.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추천을 드리지 못하고요.
빼면은 뭐 등기라도 쳐야 되는데 전세권 등기나. 그렇죠. 등기를 한번 떼보고 뭐 선순위 권리가 없다 하시면 네.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맞아요. 한데 근데 이 선순위 권리가 그래도 혹시 예,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비추하지만 좀 안정적인 방법이 있긴 있어요. 전세권 설정을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옮겨오시면 대항력 근데 유지하면서 중간에 살고 있다가 전세권 설정해주세요 그러면은 안 해주죠. 그렇죠. 임대인이 잘 안 해주죠. 네, 그래서 안 그게 해주죠. 가능하다면 뭐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뭐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뭐 네. 방법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또 점수가 없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보면 85제곱 이하의 경우 이 비규제 지역이니까요. 60% 추첨제로 들어가요. 그리고 85제곱 넘어가면 그럼 100% 추첨. 그래서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확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 또 광주시 안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쟁률이라고 하면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꼭 알고 이제 곧 할 거예요. 8월 말 9월? 아니나 9월 초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지 않을까. 네, 제가 홈페이지는 확인했는데 9월 달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예. 9월이네. 예. 우리 한참 나왔으니까 준비하시면서 나오면 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경기 광주에 지금 자본이 딱 그 정도고 가서 살 수 있다. 그러면은 넣어보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네요. 사실 네. 가능성이 높으니까 강주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사실 이 청약이 당첨만 되면 이게 안전마진이 거의 뭐 한 2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뭐 출퇴근을 여기서 꼭 살면서 주말에는 원래 살던 데 가고 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출퇴근만 하시는 그런 뭐 단기방을 좀 짜게 구하셔가지고 그 정도 노력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간절하다면. 예,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이용해서 우리가 아직도 내 집 마련을 못 하신 분들, 또 아직 또 그 초기 자금이 좀 적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이런 기회들을 좀 잘 노려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또 여러분들 쉽게 간단한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만 이미 뭐 다른 채널에서 다루는 내용들이지만 같이 재밌게 좀 얘기를 해보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남겨놓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청약 호객이 도사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이런 단지나 아니면 청약 관련 정보들 지속적으로 우리 이 선생님과 같이 서로 대화하면서 재밌게 좀 풀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단에 좋아요, 구독하기,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 첫 번째 댓글을 누르시면요, 블로그로 이동이 되고 이 선생님을 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놀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네. 선생입니다.